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직장인이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일에 치여서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살고 싶은 게 이건가? 내 삶을 좀 바꿀 수 없을까? 막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 그런 친구가 이 책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9명의 스승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일하는 걸 하지 말자. 여기서 이제 스승이 뭐라고 이 주인공한테 조언을 해줬냐면, 각자의 삶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건 자기만의 것이에요. 이 세상 누구의 것도 내 것과 같지는 않아요. 그런 삶의 목적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자신만의 삶을 설계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할수록 그걸 이루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과 아이디어, 자원을 끌어들이는 법이죠. 저는 이 얘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거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맥을 갖게 되거나 어떠한 유형적, 무형적 자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거 되게 공감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하는 금행넷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 통제, 소비 관리,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에 딱 갔는데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영화 제작사의 부사장님 5분이 오셨어요. 근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선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자마자 막 수소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일 주소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메일을 보내지 하다가 페이스북이랑 이런 거 타고 가다가 한 분을 알게 돼서 거기에 리더 하시는 분의 메일을 제가 알아내게 된 거예요.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다. 뭐 차 한잔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분들도 이제 이미 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단언컨대 저는 그 분들과 함께 강연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살고자 하는 제 삶의 목적이 명확한 게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들, 여기에 맞는 아이디어, 어떤 유형적, 무형적 자원들을 저도 모르게 막 끌어들이게 되는, 그래서 되게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맞는 말이다,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또 이제 조언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려고 부지불식간에 나를 끌어들이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직접 쓰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연출한 연극에서 주연이 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시간을 들여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남의 인생에 들러리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어디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다들 사장이 될 수 없고 다들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다 자기 주체적으로 산다고 해서 자기 사업을 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 저 충분히 공감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자기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통은 저희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취업을 하면 또 일을 하게 되죠. 또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직업이 되고 그 직업이 또 나를 보여주는 또 어떤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 삶의 모습,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삶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시간을 들여서 알아보라고. 먼저 알고 나면 거기 필요한 게 알바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사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나중에 사업을 꿈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중에 내가 사업할 걸 염두해서 일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배워나가고 받아들이고 축적해 나가는, 그럼 이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주도적인 나의 삶을 사는 거죠.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남의 인생의 주연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연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사업을 하고 사장님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모습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 그게 내 삶을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 책 보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좀 괜찮았던 것 좀 읽어드릴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러한 목적에 맞는 사람과 아이디어, 자원을 끌어들인다.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다른 사람이 제시한 역할을 연기하지 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캐스팅 담당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저는 이것도 되게 와닿아. 캐스팅 담당자.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영화, 내 삶이라는 연극을 진행을 하면 내 주변엔 조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연들을 캐스팅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친구도 그냥만 만나는 게 아니고 동료도 그냥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캐스팅을 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삶인데 이런 삶은 이런 식구가 어울려, 이런 조력자가 어울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